왜 쟤는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 선생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그때라도 제대로 했었더라면, 덜하면. 재수를 무너뜨리는 5가지 마음의 함정. 공부보다 깊은 싸움, 감정과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현장에서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끔은 이 감정의 늪에 빠져, 감정의 동굴에 빠져, 또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학습에 포기를 하거나 학습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친구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감정들이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감정들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사실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오늘 이 강좌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시면서 그 감정들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잃은 마음입니다. 방향을 잃은 마음.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특히 제가 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그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에 정말 방향성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 속에 나는 이 점에 있고 이 곳에 수능이 있다면 직선으로 선을 그어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수능을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을 학생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수능은 이곳에 정확하게 존재하나요? 여러분들은 여기로 직선으로 쭉 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낭비도 없이 완벽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공부는, 수능은 이 점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는 3차원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수능이 어떤 점에 있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고 공부라는 게 이 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연결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리니어하게 사고를 할수록 다른 학생들에게 비교되고 뒤처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안을 해볼게요. 공부는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차원의 망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그 면적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국어 과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너 수학은 어떻게 잘하게 됐니? 수학 공부에는 방향성이 있었니? 수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길래 수학을 잘하게 되었어? 하고 물어보면 없어요. 그런 고민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자기 눈앞에 주어진 수학 문제들을 그게 내신 문제든 아니면 영재고 준비하는 거든 창의력이든 뭔가에 대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점 찍듯이 하나하나 찍어왔어요. 어떨 때는 이쪽 구역에 점을 찍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쪽 구역에 점을 찍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쪽 구역 다양한 방면에 있는 점들을 쭉쭉쭉 찍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망을 구축해 왔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에 많은 친구들이 자신들의 수능 후기 같은 것들을 올립니다. 저희 대성도 수능 후기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는 편이죠. 근데 그 학생들은 결국 자신의 망에서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마지막 개선점들을 시작했던 것이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지 그 밑바닥 속에는 수없이 많은 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또는 내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나를 올바른 수능 성적으로 이끌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 모든 방향으로의 성장을 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현실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기숙학원에 대한 장점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 기숙학원에서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친구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저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겠죠. 그런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또는 그런 친구들을 주변에서 봄으로써 나 혼자 공부할 때 내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끝없이 고민하겠지만 그런 교우들을 함께 만나면서 수능에 정해진 방향성이라는 게 없구나. 모두 각자의 망을 챙기기 위해 모두 각자의 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법대로 모두가 각각의 성취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 그것들을 확인하고 함께 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불안해요. 불안에 압도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요, 걱정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에게 이 불안은 아주 일상적으로 다가오지만 한번 몰려오면 공부의 흐름을 단번에 끊어버릴 만큼 강력한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헛수고처럼 여겨질 때도 많죠. 근데 전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명언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불안은 배고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배고프다고 짜증이 나나요? 공부하다 배고파서 선생님 제가 이럴 때가 아닌데 왜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제가 지금 수능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왜 배가 고픈 거죠? 하면서 공부의 흐름이 끊어지시나요? 아니에요. 배고픔은 늘상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쌤과는 항상 언제나 늘 always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불안함을 갑자기 나에게만 닥쳐오는 놀라운 또는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다른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은 배고픔처럼 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그리고 늘 나에게 어느 순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죠? 좀 참을 수 있으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참고 공부하고 근데 이걸 도저히 못 참겠으면 매점에 가든 아니면 급식 시간을 기다리든 맛있는 간식을 먹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 불안할 거고 여러분들의 불안함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함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불안함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냐? 배고픔처럼 늘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가끔 내가 결핍이 생겼을 때 가끔 내가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게 조금 강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럴 땐 잠시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 허기와 그 결핍들을 채우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것들에 차근차근 집중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 나 혼자 공부할 때 이 불안함이 과연 나만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 나만 이런 감정들을 겪는가 하면서 매우 의기소침해지고 공부의 흐름이 끊기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고통을 겪고 함께 이 불안을 공유하면 불안함이라는 게 모두가 겪고 있는 거구나.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친구든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든 아니면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볼 땐 매일같이 퀀텀에서 탱자 놀고 엎으러져 자고 하는 친구도 불안해요를 언제나 늘상 외치고 있는 걸 확인할 겁니다. 혼자서 공부하지 마세요. 불안함이란 이렇게 모두에게 있는 것이구나. 나만의 특별한, 나만 뒤처지는 감정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훨씬 불안함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듬으로 여러분들의 허기를 잘 채워나가고 즉 나 혼자 불안한 게 아니구나. 불안함은 일상적인 것이고 불안함은 내가 뭔가를 채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거구나. 그 갈망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동력이 연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교에 시든 마음. 왜 쟤는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쟤는 성적이 오르는데 왜 난 못하지? 저 친구는 대학에 갔는데 왜 난 못 갔지? 이런 비교들을 엄청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비교 또는 생활 속 각각 과정 속에서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난 왜 이렇게 못하지? 결국 비교는 다른 친구들의 멋진 모습 또는 내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거.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비교의 끝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뒤처져 있지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부모님의 인정, 주위 동료들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누구보다 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열심히 고생했을 때 수고했다라는 위로 한마디, 넌 지금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가끔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에겐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뢰의 말을 보내나요? 타인과 비교하며 끝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을 들고 나를 베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싶진 않나요?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인정을 자기 스스로는 과연 얼마나 하고 있나요? 전 여러분들이 타인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교되는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또는 가끔 우리는 그 비교된다는 것이 공부의 동력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교하는 마음을 없앨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비교하는 마음을 내가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기 효능감을 없애는 칼로 작용하지 않고 나도 더 잘하고 싶다. 나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진정한 해결은 타인의 성과가 아닌 본인의 성장 과정 자체를 바라보는 작업일 거예요. 타인이 이미 성취해놓은 결과만 보고 나는 왜 그런 결과가 없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타인의 과정들, 아까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했던 타인들이 그 망을 형성하기 위해 했던 수없이 많은 작업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직 선 하나를 긋는 것도 힘들다면 이 선 하나가 아닌 2개, 3개, 4개 이런 여러 선들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취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함께 공부하지 않고 즉 우리는 이 비교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 틀어박힌 채 나 혼자 동굴 속에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어.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비교가 심하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깎아내리는 칼을 강하게 쥐고 있는 친구일수록 공동체 속에서 학습하지 못하고 혼자 숨어서 학습한다고 생각해요. 이곳에선 강남 대성학원에서는 강남 대성 기숙학원에서는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각자 자기 나름의 리듬과 자기 나름의 학습을 해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는 시든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채워갈 망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부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방향성이 있고 직선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부터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심화된다고 생각해요. 이 직선 위에 종점이 여기 있으면 누군가는 여기, 본인은 여기. 그 격차는 메워지기 쉽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능은 이곳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수능이 나오는 것도 아닌 걸 모두가 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이 어디에서 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각각 자신들의 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망을 성실하게 구축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주목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째, 결과에 중독된 마음. 저희는 결과에 중독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결과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죠? 또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개념 하나를 내가 익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오늘 1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보장하거나 담보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공부에 대해서 양과 질, 언제나 2가지 큰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양이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학생들의 상황, 학생들의 성적대에 따라 대답은 많이 달라지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을 때 학습이 조금 결과물들이 안 좋은 학생일수록 질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좀 더 상위권의 친구들, 조금 더 성취 결과가 이미 좀 좋았던 친구들일수록 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명의 학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는 100시간을 공부해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B라는 친구는 1000시간을 공부해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학생, B 학생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적으로, 누가 더 질 높게 공부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 학생은 100시간을 공부하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B 학생은 1000시간을 공부하고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전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 학생이 효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이 1등급을 나왔다면 1000시간 공부가 아닌 100시간 공부로 1등급을 받은 친구가 효율적이겠지만 방금 이 비교에서 느꼈지만 여러분들 효율성은 어디에 있나요? 결과물에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나는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는가? 이 주제가 뭐였죠? 결과에 중독된 마음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효율성은 결과가 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본인이 쳤던 수능 교과목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등의 과목에서 본인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한 과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잘 친 과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공부의 중간 과정이 어땠는지는 큰 의미가 없죠. 평생 수학 공부를 2만 시간을 한 친구, 국어 공부는 200시간밖에 안 했는데 수학은 1등급, 국어가 3등급이었다면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수학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의 질은, 공부의 효율성은 결과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제언을 드릴게요. 오로지 양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성적이 향상될지는 사실 공부의 질은 누가 고민하는 거냐면 학원이, 선생님이, 컨텐츠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희 대성학원은 그 고민을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치열하고 누구보다 오래 함께 해왔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학원이 여러분들의 공부의 질은 담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가성비에 미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공부의 양 그 자체입니다. 그 양을 얼마나 충실하게 채워가는가, 그 과정에 얼마나 내가 충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부의 과정에는 효율이란 말은 없습니다. 공부의 과정에 존재하는 건 오로지 질밖에 없습니다. 유명 프로 스포츠 스타 또는 유명 연예인들, 우리가 셀레브리티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나를 비효율적이라고 비웃었다. 나는 누구에게 비효율적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를 말을 정말 많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결과를 내고 나니, 내가 성취하고 나니 모두가 내가 한 일을 효율적이라 칭찬하고 효율적이라 말하고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올해 공부는 비효율적일 겁니다. 언제까지? 수능을 치기 전날까지. 우린 열심히 양을 채우고 학원 믿고 선생님 믿고 학원의 컨텐츠들을 믿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질은 보장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수능 결과를 우리 함께 증명해 나가는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과정에서 결과를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그 성장하는 나 자신을 느껴보세요.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내가 다르고 올해의 나와 지금의 나와 수능날의 나도 다를 것입니다. 올해 함께 멋진 결과, 멋진 효율성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후회에 묶인 마음입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후회 섞인 말들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더라면, 제가 그때라도 제대로 했었더라면, 덜하면, 점점점. 대부분 그런 말들의 끝은 눈물로 귀결되곤 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후회, 과거에 대한 돌이킴이 성찰과 반성이 되고 올바른 공부의 동력이 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중간중간 꿀잠을 자는 것이 몇 번의 그 달콤한 경험들, 10분만 잤는데도 너무 몸이 개운해졌어. 이걸 위해 10번, 100번, 20번, 1000번을 자듯이 말이죠. 근데 후회는 정말로 교묘한 감정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과거로 끌고 갑니다. 현재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되돌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후회의 끝은 그 늘 마지막에 자기 귀결로 갑니다. 난 늘 마지막에 무너지는 놈이었어. 난 안 되는 놈이었지. 그래, 내가 지금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도 난 후회를 안 한 게 아니었어. 하지만 그 후회 끝에 나는 결국 실패했고 무너졌고 결국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었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후회는 어느새 과거의 한 장면에 대한 그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전체를 규정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드는 그 시작점입니다. 물론 후회할 수 있죠. 당연히 옛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과거에 대한 후회가 드는 만큼 지금이 현재의 집중력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옛 생각이 나고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지금 현실에 더 충실하세요. 그런 후회나 그런 불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뭘 했으면 좋겠냐면 조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몸이 하는 공부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복습 노트를 써본다든지 수업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본다든지 가끔 독서지문 또는 문학작품을 필사해본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을 머리를 상쾌하게 맑게 해줄 것입니다. 과거로 자꾸 이끌고 와 너를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를 이젠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것이고요. 지금의 나와 수능날의 나도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과정을 채워나가고 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채워가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자 공부할 때 후회라는 감정이 오면 깊은 동굴 속으로 그 동굴의 낭떠러지로 끝없이 추락하는 자신만을 볼 뿐입니다. 함께 공부하세요. 함께 공부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모두 같이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나보다 성적이 좋은 친구, 공부를 잘하는 친구, 열심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 모두가 다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후회는 하지만 그게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지는 않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후회라는 생각이 너만 특수한 것이 아님을, 너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님을 모두가 후회하고 그리고 함께 이 후회의 정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건 공유된 경험이 될 거고 이 공유된 경험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도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5가지 마음의 감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 가끔 이런 감정들과 싸우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 소모하고 있지 않나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린 이 전쟁에서 아쉽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배고픔처럼 나만 느끼는 게 아닌 것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서로 함께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지만 이 전쟁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에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적인 고민들을 조금 더 휩싸여서 이런 함정들에 빠져 이런 덫에 빠져 이런 늪에 빠져 더 이상 허우적대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끝없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 대성도 함께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의 질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책임지겠다고 올해 한번 다들 파이팅! 외쳐보는 겁니다.